그러면 피드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의 원리, 보안 암호화의 정보 단위 키 적용 방식, 분류, 자, 알고리즘과 RSA 동형 암호 관계, 예조 3개네요. 가나다, 아우, 네. 최소 4페이지 나오는 분량, 최악의 문제죠.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쓰는지 한번 보겠다는 문제였어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암호화의 개요에서 네, 평문을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제발 이렇게 중간에 조그맣게 쓰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굳이 화살표 밑에다가 애매하게 이렇게 또 굳이 왜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다 글씨 크게 쓰시지. 굳이 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정확한 곡선을 그리지도 못하실 거면서 굳이 손으로 자꾸 잘을 쓰세요. 그래서 메신저 내용을 불명확하게 하여 메신저 내용을 메시지가 아니고 메신저인가요? 키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를 암호하다. 자, 네. 불명확하게. 누구와 누구 간에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목적도 잘 안 보여요. 불명확하게 하는 것만 목적인가요? 암호하니까 웬만하면 CIA 같은, 그렇죠? CIA 기억하시죠? 뭐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지. 그리고 나서 뭐죠 이게? 갑자기 암호화의 원리를 여기다 쓰셨어요. 아, 계율을 쓰고 칸글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칸글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암호화에는 다양한 원리가 있다, 차라리. 그래서 그 암호화의 원리를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 이게 돼야죠. 아유, 그렇죠. 배불치. 좋아요. 한 페이지 쓰셨네요. 네. 네, 이거 딱 보니까, 그렇죠? 네, 해설지에 있는 걸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그리신 그림. 그러다 보니까 해설지에 있던 오른쪽 설명도 그대로 다 쓰신 느낌. 네, 줄여서 쓰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줄이지 않죠.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이미 쓸 게 너무 많아 죽겠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텍스트를 많이 쓰시면 이 시간에 어떻게 씁니까? 이거 그냥 시간 볼까요? 절대 안 됐을 텐데. 이래도 33분이면 꽤 잘 쓰셨어요. 음, 그렇죠. 오늘은 33분에 이걸 어떻게 25분에 쓸 건지를 고민하셔야 될 텐데. 다른 문제를 선택하시던가. 좋아요. 그래서 6가지 유형을 평문으로 수행이 가능해. 네. 얘는 얘에 대한 강글이네요. 1교 시험 같은. 그래서 왜 얘기 나왔는지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암호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암호 기술 분류와 키 적용 방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보 단위의 키 적용 방식 암호화 기술 설명할 거야. 이게 돼야죠. 음. 뭐죠, 이게? 암호화의 정보 단위. 음. 갑자기 비교가 들어왔어요. 정보 단위에 대한 블록이나 암호화에 대한 개념 전체, 블록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가 이 정보 단위에 대한 걸 써야죠. 그래서 블록이나 스트림 기반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정의를 쓰시고 얘만 물어봤잖아요. 얘는 키워드로 넣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걸 비교까지 언제 다 써요? 그렇죠? 그럼 이 정보 단위가 되는 2가지 방식을 개념들 합쳐서 그리시고 그렇죠? 실시간 비트 단위는 스트림으로 특정 블럭 단위는 블럭 암호화로 이렇게 한 게 있고 그래서 종류 구성에는 블럭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가 있어. 그 정도만 쓰셔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얘가 갑자기 비교로 가면 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단위로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지 말라고 개별 개별 쓰던가 키워드로 이 얘들을 많이 나열하든가 이게 맞죠. 이걸 그룹핑과 하위 애들을 쓰던가 알고리즘 애들. 이 정보 단위라는 게 여기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물어본 내용이 이 표 안에 헤더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니까. 얘가 키워드로 들어가도록. 지금 다 비교한데도 이 정도 쓰시면 굉장히 잘 썼는데, 얘는 또 기술 분류만 쓰셨네? 그렇죠. 음. 지금, 다 오셨어. 우리 풀 첨석. 아, 아니네. 저 지금 순간, 네. 저 되게 좋아했다가 지금 되게 또 실망했습니다. 풀 참석. 여러분들, 물어본 게 이렇게 같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씩 물어봤다는 얘기는 세 개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것만 그리기에는 너무. 이제 물어본 게 만약에 이렇게 하고 끊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원래는 보통 이런 분류 같은 게 앞에 들어가게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얘는 도식으로 그리고 얘는 표로 하나 그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그냥 구성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김, 분류도 물어봤으니까 얘도, 표로 좀 넣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얘는 원하는 게 다 표로 그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대한 간글이지 얘를 읽기 위한 간글이 없어요. 이교 시험은 전체 물어본 게 하나의 문서처럼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호화의 원리 따로, 정보 단위 키 적용 방식, 암호의 기술 분류 따로, DPL만, RSA 동형 암호화 다 따로를 지금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로 문제를 냈고, 그렇죠? 교환의 필수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서두를 깔았어요. 그럼 암호화는 이런 거고 암호화의 기술 원리는 이런 거가 있고 그죠? 왜 암호화를 만들려면 이런 원리를 해야 되고 이런 원리 기반으로 이런 다양한 암호화의 분류나 키 적용 방식 정보 단위를 관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확장된 실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논리를 펴야 되는데 오 풀참석 좋습니다. 좋으네요. 근데 그런 논리가 없어. 그냥 물어본 거 쓰기 급급하지. 결국 1교시형처럼 여러 개 썼다는 거지. 얘가 하나의 문서로 보이진 않아요. 하나의 글,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진 않아요. 2교시형은 전제가 깔리잖아요, 대부분. 얘가 무슨 환경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그 전제를 기반으로 그렇죠. 그 전제에 대해서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전제를 기반 전체 문서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 뭘로? 간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내용 기반에 뒤에 거가 뭐 확장되고 있어 사용되고 있던가 주로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어. 그래서 난 이런 거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너의 문제는 물어봤지만 그래서 난 이렇게 쓴 거야. 라는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도록 간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어본 내용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얘는 반 페이지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한 페이지 썼으면 이거 36분이잖아요. 이미 목차부터 잘못 잡은 거예요. 구성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생각하느라 시간이 들어도 28분, 29분이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실제 얘가 학습이 되면 25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미 30분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목차 구성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쓸 내용의 선택지도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했다, 다시 고민했다 그래도 30분, 35분 이렇게 걸렸다는 얘기는 일단 구성이 잘못됐고. 두 번째로, 페이지 양이 안 됐다, 이미 잘못한 거죠. 어, 그렇죠. 관계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관계도랑 각각에 대한 정의는 썼네? 그럼 각각의 내용의 구성 요소는 뭐 있어요? 그 내용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는 게 좋다. 그래서, 활용 기반? 활용 기반? 개념이 있었어야 되고요. 세 가지. 이런 개념 기반으로 이런 애들이 있다. 개념 쓰고 관계도 쓰고 얘에 대한 상세 기술 같은 것들을 밑에 구성 요소 기술 같은 걸 밑에다 썼어야죠.
그나마 관계를 물어본 거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쓸 수 있는 거죠.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관계에 초점에 맞춰서 표의 내용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럼 관계면 뭐가 되면 돼요? 암호화의 초기, 그렇죠? 네. 보안 취약, 어떤 거 보안 취약, 어떤 거 보안 취약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야 돼요. MITM이랑, 그렇죠? 그다음 뭐 있어야 돼요? 양자 암호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양자 암호 해독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좀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DPM은 MITM 때문에 나온 거고, 얘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얘나 얘 문제가 키워드로 박혀야죠. 왜?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얘가 나오고, 얘 어떤 문제 때문에 얘가 나왔어. 얘란 내용을 풀어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단순히 얘들을 각각 쓰는 것보다. 예, 문제 초점이 관계 설명이니까. 물어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 한글로는 다음 작성. 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 한에서는 비교로 고민해 볼 수도. 물어본 것 자체가 관계니까. 관계에 왜 이런 관계, 영향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확장이 됐어? 어떤 게 보강이 됐어?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노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MITM이 있는 바람에 별도의 구분되어 있는 그 암호키랑 코코아키를 다르게 하는 기술을 고민했고 그래서 RSA가 나왔고 양자 컴퓨팅이 그로브나 슈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루 만에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영암호 같은 것도 나왔어. 그거 외에도 다양한 이런 거 있어. 이런 건 강글에 적고 끝내면 너무 좋죠. 그렇게 구성이 됐어야 되는. 많이 작성하셨지만 점수 받기는 어려운 답안이 39나 38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문제 9번.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이요. 그렇죠? 하이퍼방 침입 대응 기술. 그 다음에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나마 좀 쉬운 문제죠. 보안 위협 설명. 위협만 쓰면 되니까.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은 뭐 하는 건지. 또 침입 방지나 뭐 하는 것도 좋고 거기에 이런 것들 여기 안에 요 내용들을 다 한번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터 자체는 안 써도 됐었어요. 그냥 보안 위협이니까. 근데 썼으니까. 저 같으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하고 있고, 이게 기반 기술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들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어. 라고 여기다 작성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나는 이 순서대로 내가 답안을 작성할게. 그 마지막에 여유가 있다면, 최근에 인공지능 발전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소 A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보안을 대응하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통해 자원을 필요한 만큼, 여기 가상화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이거 왜 물어봤냐면, 그렇죠? 이 클라우딩 컴퓨터는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도커 같은 것도 좀 언급해 주면 좋죠. 간글에. 여기 문제에다가.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반의 도커들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중간에 한 번씩 언급해 주면 너무 좋죠. 이게 뭐예요? 보안 위협에 대한 현황은 예를 쓴 거잖아요.
얘가 근데 목차이 없어요. 여기 있어야죠. 이거를 지금 쓰고 싶으셨던 거면 이건 개요로 그냥 빼고 2달러, 3달러, 4달러 갔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얘를 물어봤으니까 얘에 대한 개요가 어디 있었어야 되는데 서브 개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메인 개요로 들어가야지. 시험에 문제 물어본 내용은 메인에 있어야 돼요, 텍스트가.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뭐라고 써야 되냐면 개념 및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갔었어야 되고 그중에 개념은 이거고 설명은 이거야. 현황은 이거야. 현황을 물어봤는데 표로 안 들어가고 도식으로 때우셨네요. 그렇죠? 물어본 내용은 표여야 돼요. 웬만하면 한 페이지. 물어본 거 한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현황 물어봤으니까 이거 한 페이지 그룹핑해서 건물기로 그룹핑해서 많이 나열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건물기 구분도 없고 간글 없어요.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해가 어렵죠. 보안 위협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가상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위협 외에 그렇죠? 가상화에 대한 근본 기술인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근본 기술인 가상화에 대한 어, 침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 그래서 이런 침입에 대한 기술을 내가 설명하는 거야. 이게 돼야 되겠지, 차라리. 어떻게 있는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얘랑 얘를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랑 얘가 나왔으면 어, 결국 여기서 하이퍼바이저라는 건 크게 보면 가상화 기술이고 얘를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근본 기술인데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했잖아? 이 중에 가상화에 대한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침입 대응 기술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 이거 설명해. 약간 이런 논지를 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거야. 설득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렇죠? 그럼 얘에서 얘 이을 때는 얘도 또 좀 애매하지만 굳이 이으려면 이런 다양한 가상화 침입 외에도 그렇죠? 보안에 대한 이슈와 개인정보 이슈를 표준으로 관리해. 그래서 나는 이런 표준도 설명해. 그렇죠? 네. 또 가상화 공격에 가상화 이외에 다양한 보안 대응을 위해 표준이 정립됐어. 그래서 난 이 표준을 설명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라는 거죠. 앞에 거 기반으로 앞에 거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어졌어. 이런 것들 내가 설명한 이유야. 이 이야기를 어디다 간글에다 쓰라는 거죠. 그때그때 즉석에서 만드셔야 돼요. 보시고. 그렇죠? 만들려고 연습하다 보면 마을이 만들어져요. 맨날 하는 일이 그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1년 내내 이제 시험 볼 거잖아요. 매주마다 시험 보잖아요. 매주마다 14문제를 쓰셔야 된단 말이죠. 2교 시험 이제 심화반 가시면 매주 똑같은 패턴을 가는 거잖아요. 1교 시험 100분, 2교 시험 100분을 매주 시험 봐야 돼요. 2교 시험을 매주 4개씩 써야 되는 거죠. 그럼 4문제를 매주 간글을 쓰는 거죠. 주중에도 연습해. 시험도 계속 봐. 그러면 자연이 돼요. 하려고 하시면. 겁내서 안 하려고 안 쓰다 보면 답이 없어요. 틀려도 좋아요. 일단 써요. 틀리고 피드백 받아요? 이건 조금 너무 과하게 간 것 같아요. 너무 억지예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렇게 조금씩 보정해볼까? 보정해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연히 연습이 되셔야 돼요. 자연히. 어차피 이게 긴 시간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하게 자연히 연습하게 되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피하지만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 피하면 괜히 연습할 시간이 없고 그러면 언젠간 해야 되는 건데 뒤로 밀어놓는다고 학생 증후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똑같아요. 소설 쓰는 문제 똑같아요. 네. 소설 쓰는 거 피하고 싶어요,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는 소설 쓰는 문제가 제일 쉽다니까요. 사실에 기반한 소설이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언제 하실 거예요? 결국 해야 된다니까요. 실제 시험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그럼 언제? 지금 해야지. 소설은 생각보다 금방 늡니다. 생각보다 금방 늘어요.
나중에 팩트만 연습하시게 돼요. 소설은 그냥 주어지면 다 쓰니까. 근데 문제는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일단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소설만 쓸까 봐 걱정돼. 너무 지금 외워서만 쓰고 계셔서. 이렇게 되시면 이제 2주 후에 있을 본시험 저희 파이널 때 어떻게 쓰실지 지금 깝깝합니다, 지금. 연습은 다음 주 한 번이면 끝인데. 어쨌든, 하이퍼바이저의 정의, 역시, 여기도 개념도라고 하시고, 이거 약간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너무 비니까. 어, 여기 게스트 OS 얘기가 왜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음. 하이퍼바이저는 게스트 OS라는 용어가 키워드가 빠지면 얘가 뭐 기반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세요? VM이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가상 머신이라고 어디 적혀져 있지도 않고. 그쵸? 클라우드 컴퓨팅에 엮으려고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기반은 얘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에 대한 핵심 기술이나, 그쵸? 얘에 대한 구성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침입 대응 기술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침입 대응 기술이 이런 얘기가, 건물기가 있으면, 이 클라우드가 있고 하이퍼바이저가 있으면, 여기 건물기별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기 하이퍼바이저 인프라,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렇죠? 관리 주체,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인물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얘랑 이어지죠. 도식이 밑에 표랑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어본 건 하이퍼바이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가상화 침입 대응 기술을 물어봤으니 실제 침입에 대한 내용이 도식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를 도식화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꼭지로 따서 이 기술들이 일부 인적 관리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내부자, 부당 접근, 내부자 이런 거 키워드로 박으시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몇 개.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이거 왜 이렇게 개별로 토픽을 아니 콤마로 이렇게 줄줄이 나열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 VMI 크게 적고 VM 솔루션을 크게 적으셨어야죠. 여기다가. 가운데 적든지. 콤마로 키워드를 나누지 마세요. 콤마 할 바에는 줄을 나누세요. 이 하나하나가 키워드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한 줄로 느끼지 여러 개로 보지 않아요. 굳이 콤마 써서 한 줄에다 쓰지 마세요. 줄을 내리세요. 키워드 쓰는 공간이잖아요. 키워드 쓰는 공간은 줄을 내리세요. 무조건. 여기 대응 기술 IDS, IPS 적기보단 기술적 보안이면 뭐 있어요? 클라우드에 뭐 쓰시면 돼요? IDS, IPS는 굳이 클라우드 하이퍼바이저가 아니어도 다 쓰는 거잖아요. 가상화 쪽에 보안 취약점이랑 대응 방안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저번 주 두음한 거 중에 제가 두음은 안 해드렸지만 정리한 거 있잖아요. 관물기내 악인 가법이잖아요. 그때 가가 가상화인데. 거기 있는 거 갖다 써야죠. 이미 그룹핑 했잖아요. 그럼 가상화 침입은 그거가 다인데.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관물기에다가 녹여내는 게 중요하거나. 또는 음, 똑같은 보안 정책이라도 관리적 정책이라도 가상화 얘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상자원 관리, 액세스 컨트롤 룰 적용, 정책 적용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가상이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 가상 인프라에 대한 거,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들, 접근에 대한 정책,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잖아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가상이라는 용어가 그나마 들어간 얘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너무 밑에 있어. 위에 있지도 않고.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순서도 중요하고 가상화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돼.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들어요. 얘도 지금 애매하죠. 기호한 가운데 쓰실 거였으면 정확하게 가운데 써서 위아래 비율이 맞추든가. 얘는 여기다 쓰고 얘는 애매하게 이렇게 줄, 애매하게 내려서 한 줄이 남는 것도 아니고 안 남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게 줄로 내려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가운데다 두 줄을 쓰셨어야죠. 대시가 여기 들어갔었어야지. 두 줄을 쓸 거였어. 다음에 얘도 표 아니고 27017, 27018 가나로 쓰셨어야 돼요. 그냥 가나로. 얘 가, 얘 나로. 그 정인해물인적 암정부사제를 여기다 쓰시고 얘 거 정확하게 기억 못하시면 얘는 수보재판관 쓰시면 돼요. 그냥 클라우드. 어차피 정의만 쓰고 나머지는 그게 다니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 내용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목차 다시 물어본 내용 0.7에서 표의 키워드는 분마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모두 개별 키워드로 한 줄씩 설명 부분 애매하게 분반 중앙 정렬 좌우 중앙 이건 위아래 아, 이렇게 안 적으시면 애매한 중앙 정렬 하실까 봐 적었어요. 얘도 마찬가지. 노력은 하셨지만 점수 받기는 어려운 답안이. 학습 많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점수 받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SSL 보안, 이런 문제 너무 쉬운 문제죠. 그쵸? 가에 2단락 하나 한 페이지, 3단락 한 페이지. 그냥 대놓고 쉬운 문제. 개요. 좋아요. 필요성. 여기 너무 많아요. 과해요. 안 물어봤잖아요. SSL 개요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과할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SSL 물어봤으니까 SSL에 대한 개요 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표 도식 요거 다 날리고 얘가 올라가고 정의만 있었으면 됐었을 것 같아요. 이거 없어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왜 안 물어봤으니까. 얘를 쓸 거면 차라리 얘 기술의 일부 넣든가. 그러면 여기다 뭘 쓰냐? 이게 확대되고 여기 지금 다 기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이 확대되는 게 보안 필요성. 그렇죠? 네, SSL 필요성. 이것 때문이야. 그다음에 실제 기술 및 원리는 여기 기술에다가 뭐 쓰면 돼요? 핸드쉐이크랑 이런 거 아니면 보안 기술과 작동 원리 그러니까 SSL에 구성해놓고 원리랑 기술을 여기다가 쓸게 표 네모 그리고 얘 텍스트 여기다 받고 여기다가 SSL의 구성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쓸 거냐 3단락에 4단락에서 추가 단락에 나 뭐 쓸 거야?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내 답안 구성할게라고 논지를 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더 정의를 이렇게 요걸 위로 올려 정의를 쓰고 간글을 쓰는 거죠. 인증을 보장하는 건 보안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안 기술 얘기가 있어야죠. 이 핸드사울에 적으실 거잖아요. SSL의 기본 보안 기술로는 핸드쉐이크와 치퍼 등이 있어. 그래서 나는 SL의 보안 기술을 쓸게. 점주 상세하게. 너 잘 모르잖아. SSL 구성 요소. 그렇죠? 보안 기술 잘 모르잖아. 여기 왜 구성 요소예요? 이거 구성 요소 아니고 도식인데. 그렇죠? 네.
SSL 보안 기술, 스택 구조도. 이거 스택이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스택 구조도. 여기 왜 다 비어요? 크게 적었어야죠. 여기다 레이어, 이렇게 쓰고 남아? 그럼 레이어 계층을 써야죠. 여기 상위 계층, 하위 계층. 맞잖아요. 여기다 나눠서 여기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레이어가 이렇게 나뉘어. 이런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좀 더 좋죠. CCB 같은 거는 반쪽알이 안 된다고 크게 적으세요. 저 같으면 여기 CCB 여기서 크게 그냥 쭉 적을 것 같아요. 쭉. 네. 자꾸 구석에다 조그맣게 적지 마세요. 그냥 크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쓰는 거죠. 좋아요. 관리 계층, 서비스 계층, 여기도 나눠놨으니까 여기도 나눠놓지. 여기 해놓은 거, 이거 공간 아까워 죽겠네. 그치? 이거 잘 하셨어요. 네, 굿. 좌우 정렬해주세요. 가운데 하지 마시고. 여기 비우면 안 돼요. 비우면 안 돼요. 얘를 늘리던가, 여기다가 간걸 한 줄 더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끝내실 거는. 저 같으면 얘를 한 줄 줄였겠네요. 그럼 얘가 올라가잖아요? 얘가 여기다 쓰겠지, 목차를. 그럼 되잖아요. 얘가 과한 거지. 이거를 줄이고 여기다가 단락이 들어가. 근데 페이지가 좀 안 나오긴 하네. 그 말인 얘가 지금 키워드가 적어서 그래요. 얘가 8줄 하라고 했는데 지금 8줄인데? 왜 이렇게 적어요? 여기 에세이에서 보안기술 정의가 빠져서 이렇구나. 원래 정의가 없으니까. 여기다 간 걸 써야지. 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그럼. 몸에 벨게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필사 연습하시라. 필사를 하셔서 이 줄 간격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돼야 돼요. 필사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몇 줄 써야 되는구나, 몇 줄 써야 되는가를 인지를 하셔야 돼. 생각하지 않고 줄을 그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애매하게 이게 줄 빠지지 않도록. 그럼요. 전 여기다가 뭘 쓸 거예요? 전송계층 이런 거 여기다가 이런 거 해놓은 거 왜 안 써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밑에 뭐 있어요? 소스 IP, 데스트 IP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키워드 박으시면 두 줄은 그냥 키워드 추가로 이 사람이 보안을 레이어까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층에서 수행하는데 갑자기 작동 원리 왜 나왔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이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SSL의 절차가 구성된다. 단계별 절차를 수행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동 원리인 절차를 내가 설명할게. 음. 그러니까 요 키워드가 다 SSL 보안 기술 기반으로 그렇죠? 누구 양방향 그렇죠? 통신 절차가 수행된다. 그래서 그 수행되는 절차는 이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버 헬로우 나오는데 크게 애매하지 마시고 크게. 이 연습이 안 됐네. 줄 라인을. 얘는 길어졌다 작아졌다 하신 거 보니 미리 연습이 돼야 되는 칸이라. 그렇죠. 좋아요. 키워드 1, 2, 3, 4 안 썼어도 됐어요. 이렇게 화살표 쭉 뽑고 1에서 7 이렇게 쓰시지. 그래도 됐었는데. 시간이 줄게 하세요. 써도 나쁘진 않은데 시간 더 걸리잖아. 텍스트 많아요.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끝, 끝도 없고 끝은 어디 갔어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TBS 6.3하고 BBC 네. 하나도 안 하고 그럼 다시 했어야지. 셀티아를 다시 했어야죠, 이거. 요 페이지라도 버리고 다시 했었어야지. 이게 뭐예요? 아, 실제 시험에서요? 그쵸. X하고 다시 해야지. 근데 시간 없어요. 그냥 이걸로 어떻게든 여기 만들어서 끝내야지. 저기다 네모 하나 더 그려서 그냥 작게라도 써야지. 써야지. 여기 그 테두리 있어야 되고. 대시가 들어가면 안 되고. 웬만하면 X 긋지 마세요. 시간 안에 못 씁니다. 그래도 잘 하셨어요. 42. 간글이 약해요. 이교 시험은 별로. 음, 음. 그리고 1달러. 1달러에 맞죠? 맞아요. 과해요. 물어보지 않은 내용은 1달러에 걔만 뺐어도 시간이 널널해요, 지금. 그렇죠? 네. 물어봐야 네. 안 물어본 거니까. 얘랑 정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를 굳이 난 이것도 했는데 아까워. 이 보안 기술에다가 여기다 넣으시면 되잖아요. 특징 대신. 기술. 구성 기술은 실제 이런 거야. 너무 더 좋죠. 핸스얼레만 적긴 너무 아까운데. 그럼 핸드쉐이크 체인지, 이거 알럿 프로토콜이랑 글씨 텍스트 다 빼고 한 줄씩 올리고 그럼 여기 줄잖아요. 그리고 얘를 내리세요. 그러면 답안이 훨씬 풍부하고 좋지. 그렇죠? 얘 기술로 해놓으면 되잖아요. 구성 기술로. 너무 좋죠. 보안 기술에 이런 게 있고 실제 구성 알고리즘이나 이런 내용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한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이고 같은 내 같은 내용인데 훨씬 답안이 풍부해지고 초점에 득이 될 건데 위에다 쓰면 점수를 못 받아. 안 물어본 건데. 그 실제 남들은 핸스하려면 적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것까지 적어? 그냥 고득점이지. 일단 거기서 포인트 들어가지. 그렇죠. 지금 똑같은 양의 똑같은 분량인데 목차 하나로 점수가 14점이 되느냐, 17점이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얘가 그렇게 내려갔으면 점수 더 받죠. 이미 2단락에 잘 쓴 거. 1단락에 필요한 내용 잘 구성 잘했어. 2단락에 기술적인 요소, 이거 조금만 보강하고. 기술적인 요소가 이렇게까지 남들은 헬스를밖에 안 쓰는데, 그렇죠? 실제 기술 구성까지 다 썼어. 그러고 여기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미 점수, 거기서 4단락이 혹시 더 있으면 최근에 이슈 기반으로 SSL 암호화의 이슈 중에 하나는 SNI 정보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SSL을 만든 이유는 다 보안을 넣자는 건데 서버 네임 인포메이션 정보는 공개를 하잖아요. DNS 정보를. 그래서 그것도 공개된 건 공개된 거잖아요. 걔도 암호화에 된다는 얘기가 이슈가 있어요. 그럼 최근 이슈가 있고 나에 대한 제어는 이래. 써야죠. 왜 SNI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동작을 못 해요. DNS 정보를 필터링 해야 되니까. 그런 이슈.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심화해서 이쪽까지 공부하셔야지만 쓸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것 정보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SNI 정보를 안 쓸 수는 없어. 왜 WAF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지, 차라리. 정상적인 패턴 학습은 해볼게. 뭐, 그건 말장난이지만. 인공지능 발전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학습 시켜보자. 그래서 이상 탐지를 EDR 기준으로 개인은 어려울지 몰라도 기업에서 쓸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에 대한 학습을 시켜서 그거에 대한 패턴이 같은 걸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그건 말장난이지. 보완하는 건 어때? 이런 거지. 내 재원이니까. 키주사적 재원, 얼마나 좋아요, 내 맘대로 쓰기. 또는 이거 SSL 절차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매번 SSL을 레이어 7계층에서 하게 되면 속도가 느리거든. WF의 단점은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기술이 SSL 오프로딩이라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앞단에 DMZ 준 앞단이나 이런 데다가 이거 하나 두는 거지. 그럼 걔가 이 핸드쉐이크 과정하고 그다음 내부 전파되는 거는 굳이 SSL 안 하고 내부는 그냥 HTTP로 전송되도록 하는 게 SSL 오프로딩이거든.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보안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부 전파 거기 안에다가 인공지능 통해서 또 필터링 한 번 더 하자. 뭐 내 마음이지 뭐. 그렇죠?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뭐 누군가 박사님들 중에 고민해서 그걸 실제로 논문 내갖고 증명해서 괜찮다 싶으면 나오겠지. 내가 알게 뭐야. 나는 일단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런 게 들어가면 너무 좋죠. 왜 이 사람이 이쪽에 대한 분야에 대한 뭔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생각을 해본 것 같잖아요. 그럼 채점자 입장에서 어, 그게 논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진 않아요. 어차피 재원을 쓴 이상 그게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없어. 그럴듯 하면 돼. 그렇죠? 그런 걸로 마무리했으면 더 고득점이다. 왜냐면 남들은 다 비슷하게 쓸 테니까. 좋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원리 원칙 분야. 얘는 가나다 써야겠네요. 그렇죠? 비교 문제네요. 뭐 이런 거. 맞나요? 2번 비교하래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해야 돼요. 비교잖아요. 원리도 비교, 원칙도 비교, 적용 분야도 비교. 그러면 1, 2, 3에 비교하든지 정의를 1달러 개요로 뺀 다음에 하든지. 근데 정의를 빼긴 힘들지. 그래서 개요를 하고 그래서 개념은 뭐 이거 한 게 원칙이야. 패러다임은 그래서 등장했고 그래서 기존 트러스트에서 제로 트러스트로 변화되고 있어. 이런 내용이 더 맞겠죠. 그래서 나는 원리를 비교할 게가 맞겠죠. 개념도 비교, 정의는 어디 갔어요? 정의 비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세 비교는 좋아요. 정의만 추가해 주세요. 얘도 지금 핵심 원칙 비교인데 증가해서 무신뢰로 대응한다는 거랑 원칙을 왜 비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위협에 대해서 이게 증가해. 무신뢰로 대응을 해. 근데 갑자기 원칙을 비교해. 왜? 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물어본 게 뭐였어요? 원리. 그렇죠? 네.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의 원리 기반으로 이 얘기를 쓰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원리에 대한 비교했잖아. 그러면 상세 원칙 이런 트러스트랑 제로 트러스트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핵심 원칙이 있어. 핵심 원칙이 있다. 이러한 핵심 원칙이 있어. 그래서 난 이걸 비교할게. 이렇게 하든가. 그쵸? 네. 왜 나의 앞에 원칙을 그 뭐야, 원리를 기반으로 비교했는데 이런 원리 기반을 비교하기 위한 원칙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원칙은 이거야. 그쵸? 이 가로줄 다 어디 갔어요? 가로줄. 원칙을 기반으로 적용 분야, 보안 수준을 더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있어. 그래야 적용 분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 분야는 뭐야가 얘기 되는 거잖아. 그쵸? 간글만 조금 손보면 될 것 같아요. 가로줄 해주시고.
키워드랑 나쁘지 않고, 둘 다 쓰셨네? 두 문제 다 쓴 건가? 그러네요. 간글만 좀 바꿔주세요. 구성이나 나쁘지 않아요. 이 줄을 늘렸으니까 뭐, 한 7줄 주말. 확대가 필요해. 이게 이건 4단락이 있었으면 좋았어. 몇 분이 안 나왔네요. 그다음에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물어본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외워야 돼서 문제지. 의무 대상자, 그거 뭐, ISP 업체나 이런 애들 쓰라는 거잖아요. 상급 종합병원 뭐, 이런 얘기 쓰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증기관, 인증 기준이랑 개정사항이, 인증 기준은 그거죠. 비위운접 암정보사제 맞나요? 그렇죠. 주요 개정사항, 그렇죠. 그런 거 써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써봐. 연습하고 도저히 그 써봐라. 썼는데 내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우면 안 되죠. 시제 시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그럼 목차가 없는 건데? 네, 안 돼요. 틀렸어도 우기든가 일부 텍스트만 지우고 바꾸든가 어떻게든 이미 실수하고 간 거는 답이 없어요. 찍찍 긋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그걸로 어떻게든 말을 먼저 끝내세요. 이미 내가 손을 잘못 나갔어도 방법이 없는 거야. 실제로 다시 지우고 쓸 시간도 없을 뿐더러 쉽지 않을 뿐더러 정말 최악인 경우는 밑을 한 줄 긋고 내려가든가. 그리고 X지 짝짝은 없어요. 무조건 X예요. X 하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없어요. 화이트로 지우든가 X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왜 여긴 개요예요? 그렇죠? 여기는 개념 및 구성도여야죠. 그렇죠? 얘에 대한 거에 대한 목차여야 되는데 여기 왜 개요예요? 얘는 전체 목차 같은데. 얘를 쓴 거라고? 아, 네, 알겠어요. 뭐예요? 위에다 쓰시면 이게 어떻게 알아요? 알겠어요. 이거 기준이란 얘기는 어디 갔어요? 의무세상 기준. 갑자기 데이터 3펌 얘기는 왜 나왔어요? 근데 그냥 개요 쓰시면 됐지. 전체라는 얘기 없었어도 됐어요. 야, 이런 글씨 안 써도 돼. 이거 다 당기고 이 기준이라는 글씨 전체 지우시고 당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에 개요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전체라는 글씨는 없어도 돼. 뭐에 대한 개념인데요? ISMS랑 데이터 상품 전혀 상관없는데 여기다 개념이라고 쓰시고 둘 다 써야죠, 그럴 거면. 굳이 다 쓰고 싶으셨으면. 음. 근데 사실 여긴 개념 안 써도 됐었을 것 같아요. 여기다 개념 썼었어야지. 차라리. 여기다가. 썼네? 인증 의무 대상자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여기 썼어야지, 개념 차라리. 굳이 여기다 쓸 필요 없고. 아니면 데이터 3법 얘기는 안 썼어도 됐었어. 이거에 대한 거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ISMS에 대한 어, 개념이랑 도식은 이런데 여기에 대한 실제 의무 대상자는 이래. 예, 이렇게 가도 됐었을 것 같아. 이 데이터 3법이란 내용만 날리죠. 개념으로 바꾸시고. 데이터 3법 여기다 언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전체 ISMS 도 있고 데이터 3법이랑 전체 개요. 그렇죠? 다음 개인정보 경영 시스템 데이터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데에 ISMSP랑 데이터 3법들이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난 이런 추가적인 건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라고 내가 앞으로 쓸게라고 하시고, 차라리 얘가 2단락, 3단락, 4단락 쓰고 끝냈어도 맞을 것 같아요, 목차. 이 전체 개요를 굳이 언급하고 싶다면. 근데 이 내용 물어본 게 많으니까 각각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개요 날려도 되니까. 이건 잘 하셨고, 잘 하셨고,
선택이 가능해. 그래서 그중에 ISMSP는 IMSP에서 ISP로 발전됐어가 차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선택 가능한 것 중에 이것은 설명할 게보단 그죠?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거에서 이걸로 간편화됐어. 이전엔 두 번이었었던 거니까. 따로따로 간편화됐어. 그러니까 의무 대상자는 ISP에서 간편화된 ISMSP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어. 자, 그래서 나 이거 설명할게.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세 줄 안 돼요, 두 줄. 두 줄. 저게 네, 스칸이 위에서 잘못했지. 그 늘렸어야지. 세 줄 안. 간글 하세요, 잘. 키워드 같은 거. 이게 뭐예요? 관보기만 하시면 어떻게 여기 내용 다 비었잖아. 또 관보기에 쓰신 거죠? 관보기에 네 개, 이거 쓰시면 되잖아요. 기위운전, 암조음보사, 수보재파. 몇 개씩이라도 적으셔서 떼우셔야지. 많이 쓸 필요는 없어도. 공간 비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것 중에 네 개가 있고, 여기는 64개, 21개가 있어를, 이거 앞에 그룹핑이 그거잖아요. 암조음보사제랑 기위운전이랑 수보재파건인 거잖아요. 거기에 하위가 21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개, 12개, 5개 그 얘기가 있었어야죠. 이에 대한 상위 그룹. 그리고 그래서 개정사. 근데 사실 여기 개정된 내용도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왜냐면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노니까. 데이터 3법이 개정됐고, 배경. 데이터 3법 정의가 들어가야죠. 이거 뭐 쓰게 그냥 나열하면서 그렇죠. 예. 개망신을 하나의 어, 통합 관리 위해서. 그렇죠. 예. 가명정보 기반으로 관리 주체를 정의한 법,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데이터 3법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기도 개념이나 정의 있거든요. 그거 기반으로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고, 인지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그냥 쓸 거면 개망신 기준으로 쓰시는 것이 나아. 여기 개망신 있나요? 있죠. 에이, 자꾸 찍지. 화이트 처리할 거면. 일단 내용은 잘 하셨어요. 전체적인 내용. 전체 사용되는 내용, 키워드는 충분합니다. 목차와 간글을 한글은 다음 달러 이어 그다음에 도시 핵심 키워드. 사실 작성을 잘 하셔서 더 맞아야 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더 맞았어야 될 문제고 법 문제가 더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목차랑 도식이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점수가 오히려 까이는 거예요. 까여서 이 점수인 거예요. 까여서 이 점수. 이 정도 암기하셔서 적으시면 9, 6점 맞아요. 근데 기왕이면 이 정도 암기하셨는데 그렇죠? 50점 넘어야죠. 그렇죠? 이 정도 키워드 다 암기해놓고 50점 못 넣으면 그건 진짜 아까운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는 100% 암기 문제니까. 문제 중에 얘는 그냥 대놓고 암기 문제인 거잖아. ISM에서 P는. 근데 네 암기 문제 기반으로 너의 논지도 어디까지. 너 이거 실제 경험 좀 해본 사람이니 가 드러나면 단순히 암기해서 적은 애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이쪽에 전문가가 되면 점수가 확 높아지는 그 티를 내야 돼요. 지금 너무 암기한 티만 나. 왜 목차나 이런데 간글이나 도식에 이 분야 전문성이 하나 드러나진 않아. 내가 안 해봤던 거 중요한 게 않다니까요. 이 사람 채점자가 내가 전문가인지 안 한지 몰라요. 근데 드러내면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게 키워드로 노출시키거나 간글로 드러내면 점수를 준다는 거죠. 안 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채점자라고 생각해봐요. 안 주겠냐고요. 그 사람한테 점수를 안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자꾸 그 생각을 하셔야 빨리 붙어요. 내가 채점자 할 때 점수 맞을 만한가? 내다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물어본 것만 딱 적은 수준이야? 물어본 것만 적으면 딱 합격 점수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 점수 맞을 건 아니잖아. 모르는 문제도 합격 점수 맞는 판에, 45점 맞는 판에, 이렇게 공부해놓고 45점 맞으면 억울하죠. 그렇죠? 그럴 거면 이 노력으로 소설 문제 좀 잘 다듬고 말이지. 훨씬 쓰기도 쉬운데. 공부하는 시간도 적게 되는. 이건 작정한 문제인데, 작정한 문제는 무조건 50점 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2교시는. 1교시는 777. 아, 666. 그러니까, 맞죠? 777에 21점. 20에서 21점 맞을 생각으로. 2교시형은 51점 이상 맞을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17, 17, 17 이상 맞아서. 2교시형 점수 맞는 게 훨씬 폭이 크기 때문에 이득이 커요. 조금만 잘하면 17, 18점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거 고민하고 쓰세요. 아, 어렵겠지만. 아, 디도스 문제. 아유, 그쵸. 너무 쉬운 문제. 대놓고 다 알려드린 문제. 그쵸? 18번. 대응 방법만 쓰래요. 아, 정말. 대응 방안 설명이. 그래서 개요를 썼어. 특징은 안 해도 됐었을 것 같아.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아, 좋아요. 음. 여기다가 그거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지연 공격이랑 자원 소모 공격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똑같잖아. 공격 대상한테 하는데 지연을 시키거나 자원 소모하는 거 이런 다양한 방법의 디도스 공격이 있다는 걸 조금 언급해 주시는 게 디도스를 정말 더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단순히 분산만 얘기해 놓은 게 아니라. 그치? 어차피 밑에 적을 거잖아. 그래서 공격 구성 요소랑 공격 유형. 그리고 3단표 아니고 갑자기 2단표로 바뀌었죠? 그것도 4개밖에 없다고요, 키워드가? 에이, 안 되지. 그림으로 그리든가. 음. 대응 방안이잖아요? 공격을 적고서 대응을 적겠다? 공격을 그러면 실제 공격에 대한 유형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그리시지 그랬어요. 그렇죠? DR 같은 반사 공격 유형도 있고, 그렇죠? 업데이트 공격과 칩 하나 그려놓고 칩 업데이트 같은 공격도 있고, 직접 공격하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을 좀 세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눠서 해주셔도 좋잖아요. 그거 그룹으로 해서 나는 그거 각각, 이 PPS랑 똑같은 내용이지. 그거 각각에서 이런 거 있다 해주시면 좋죠. 이 PPS 웹지연 대량 트래픽을 아니 그림으로 그리든가. 대량 픽은 DR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 뭐 이렇게. 여기 그런 구성도가 하나 들어. 공격의 구성도, 공격 상세 구성도. 그냥 디도스라는 이런데 얘 상세로 들어오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 이거를 유형을 쓴 거고 그래서 내 공격 유형은 방어는 이렇게 할게. 그렇게 좀 논지를 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도식 하나 그리고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응 방안도. 지금 여기가 너무 많아. 방어 기술만 적어놓은 게 너무 많아. 모니터링은 뒤로 빼세요. 4달라고. 방어 기술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보스 대응 방안만 물어본 거잖아요. 대응 방안은 그룹핑을 할 거면 비율이 같게 하든가, 대응 방안은 실제 기술적 대응 방안이랑 이렇게 나눠서 그룹핑을 해서 하든가, 비율은 비슷하게.
아니면 얘는 3달락으로 빼고 얘가 이미 페이지가 많으니까. 그림 하나 그리고 이 내용 넣으면 이미 페이지는 충분하니까 얘 다음 단락, 추가 단락에서 빼서 도식으로 그냥 모니터링. 이런 디도스를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관리하기 위해. 방어 기술은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같은 내용이어도 답안 구성만 좀 바꿔도 더 점수가 높아져요. 목차를 그래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차 잡고 어떻게 나누지? 그리고 웬만하면 1도 1표 형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만들어 가지? 그런 목차 어떻게 잡는 게 좋겠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좋죠. 분류를 나눌 거라면 어떻게 나누지? 페이지 양을 얼마큼 할 것이 과하지 않도록. 내가 많이 암기했다고 다 적는 게 아니에요. 분량을 과하게 적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시간이야. 그렇죠? 그럴 바엔 3달러 추가 달러 쓰는 게 훨씬 더 고득점이라니까요. 그걸 연습하는 게 고득점이고, 그거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잘 적으셨어. 시간도 남았잖아. 4달러 없는 게 아쉽네. 잘 적었는데 4달러 없는 게 되게 아쉬워. 목차 잘 봐왔으니까 전체 흐름의 목차는 좋아요. 하나만 물어본 거 목차 잡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잘 하셨어. 이게 뭔지, 이거에서 실제 공격은 뭐고, 네가 물어본 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많이 적었어. 다 너무 좋아요. 아니면 대응 방안 초점할 거면 2달러도 대응 방안, 3달러도 대응 방안 할 수도 있어. 전체 개요의 공격에 대한 이슈들은 이런 게 있어. 있잖아. PPS나 이런 걸 여기다 간단하게 언급만 하는 키워드로만 언급하고, 그러고 얘는 뭔데, 이단락의 기술적 공격 대응 방안, 그 다음에 관리적 대응 방안, 이렇게 목차를 나눠도 훨씬 좋을 수도 있죠. 그걸 그림 하나, 도식표 하나, 그림 하나, 이렇게 나누면 아예 대응 방안에 아예 몰빵한 답안이 되는 거지. 어떻게 목차를 잡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얘도 물어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물어본 건 아니라는 거죠. 물어본 거 초점돼서 많이 쓰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렇죠? 그럼 안 물어본 내용은 간단하게만 언급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를 굳이 잡아먹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물어보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논지에 필 거였다 그러면 도식 하나, 표 하나로 해서 좀 시간이 지금 표로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이 정도면 도식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고, 이건 의미가 없어. 이단표를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여기다 도식으로 이거를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이 사람이 공격 유형이 이렇게 텍스트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는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도식의 목적은 다 그런 거고. 마지막에 간글이 있으면 좋겠고요, 항상. 끝 있는 라인은 간글 꼭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음. 일단 차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대응 방안을 작성하는 게 좋아요. 분량을 또는 8줄로 줄이고 추가를. 잘하셨어요. 키워드 이 정도 적으시면 점수를 못 주진 못해요. 채점자 입장에서. 이 정도 키워드 도배했는데 점수 안 줄 수는 없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좀 바꾸면 좋겠다. 블로그 하면, 네, 진짜 어려운 문제.
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얘는 기출이에요. 알고리즘 물어봤으니까 알고리즘이 많아야 되고요. 여기 이 알고리즘이 많아야 돼요. 여기 너무 많이 썼다. 운영 모드는 5개 이상이니까 ECC, OC를 적든 ECPC, OC를 적든. 그래서 구조화 기반 후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은 이게 뭐야? 이거 비교표는 여기 도식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기 잘 적으셨어요. 이거 뭐예요? 근데 지나가. 나중에 쓰는 건 절대 나중에 못 써집니다. 해보셨겠지만 절대 안 써집니다. 나중에 쓰는 건 없고요. 두 번째, 대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늘었다 줄었다 하지 마시고 대시 일관성 있게. 예. 들어갔다 나갔다 없어요, 대시. 신경 써주세요. 이거 너무 막 쓴 것 같잖아. 답안에 정성이 보여야 돼요. 내 글씨가 날아가는 한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정성은 있어 보여야지. 최소한 시작 위치값 정도는 정성이잖아요. 대충 썼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다중, 좋아요. 공간이 애매했던 거죠. 이게 못 쓰겠으면 한 줄로 쓰시지 그랬어요. 지나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한 줄로 하셨어야 돼. 그 한 줄도 확보했었어야지. 여기다 찌그러뜨리니. 좋아요. 근데 일단 IV가 뭔지 모를 거예요. 초기화 팩터라는 얘기 한글로 적어주셔야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작게 쓰기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절대 안 되죠. 여기 잘하셨어요. 하나는 이렇게 적고 적어줘야 그다음부터 알아먹으니까. 굿. 네, 좋아요. 음, 왜 이렇게 찌글찌글하죠? 시간을 잘 적으셨네. 저도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 뭔가 느낌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잘하셨어요. 자로 하세요. 손으로 긋지 마시고. 자를 일상생활 하셔야 돼요. 손으로 긋기 없기. 동그라미도 손으로 긋지 마세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작은 동그라미. 네. 잘하셨어요. 굿. 이거 되게 제일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쓴 문제 중에 제일 잘하셨어요. 요것만 조금 바꿔주고,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데, 도식이 없으니까, 양이 좀 적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잘하셨습니다. 시간은 24분. 4달락 쓰기 시간이 애매하고. 그리고 이게 24분에 쓰기 어려운 문제인데, 잘 쓰셨어요, 진짜. 멜번 10번 써도 잘 안 돼요, 이 문제, 생각보다.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 잘 쓰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 다 이만큼 쓰기 때문에 4달락 다 쓰고, 보통 디코딩까지 다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25분. 무서운 분들이죠. 있어요.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자 사용하세요. 손으로 그리기 없게. 4달러, 수가 공유, 2달러, 또, 또, 또의 빈칸 안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거 16점, 15점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아까 표에 빈칸 있었잖아요. 걔는 점수가 까이는 거죠. 그래서 14점이에요. 14, 13 맞아요. 비워놓으면 안 돼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쵸? 48 이상 맞아야 될 답안이거든요. 이 정도 썼으면. 근데 그 표 하나에 빈칸 하나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쓰다 만 거거든. 그거를, 아, 나머지 잘 썼으니까라고 해줄 뿐이 사람이니까 어쩌다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점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차별화를 둬야지 붙는 시험이라서 그래. 남들은 그 빈칸 없을 거거든. 이 사람 쓰다 만 거거든. 근데 확실하게 쓰다 말아주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거든요. 왜, 뭐가 고마워지는지 아세요? 여기서 이미 점수를 깠어. 얘는 관심 없어. 이미 점수 깠으면 합격권 아닌 거야, 이 사람. 이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점수가 까지면 안 돼. 좋습니다. 양자, 특징, 큐빅, QKD, QPC, 문제 2번. 얘들 너무 좋죠? 쓰기 쉬운 문제. 큐비트 적기가 좀 어려워요. 써낼 게 없거든. 네. 쓸 게 없어서 어려운데, 이거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기필을 잘 쓰신 분이 있어요. 기필 거 뒤져보시면 나와요. 이 QK 이 문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어느 분이 전회차인가 어느 분 되게 잘 썼거든요. 어우, 이런 것까지 학습해서 쓰셨어요? 뭐 이렇게. 큐비트라는 게 결국 그 양자 컴퓨터에 처리하는 단위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뭐 많더라고요. 논문을 찾아보신 건지. 키워드를 볼 수 있지. 음, 얘만 올리시고 얘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 올리세요. 하나로 합치세요. 이거랑 이거 하나로. 이거 다 날리시고. 간글만 남기시고. 여긴 또 간글이 없네. 얘가 내려와야지. 맞아요.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안 써도 됐었어. 안 물어봤잖아. 양자 특징만 물어봤지. 양자 특징 그림은 또 왜 밑에 있어? 아, 지금, 에이, 이건 합치면 안 되지. 특징 한 페이지, 큐비트 한 페이지 적어야 돼. 그치? 굳이 합칠 거였으면 그림이 있으면 좋았는데 없네요. 뭐예요, 이게? 북극나무, 큐비트. 이거 알까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거 보고 큐비트가 뭔지 알겠는 분, 손? 그렇죠. 나만 아는 거다. 그 텍스트, 제발. 그렇죠? 크게. 블럭이랑 뭐 원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거 그렇게까지 학습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냥 얘는 잘 적으셨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냥 특징 물어본 거죠? 이건 뭐 잘하셨어요. 좋아요. 특징인데 얘가 특징 아니에요? 얘가 특징이잖아요. 얘가 일로 넘어갔어야 되고 얘가 일로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그룹핑이요? 기본 속성, 이동, 속성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 속성 그렇게 나누면 되죠. 상태 또는 그렇죠? 이동, 처리 거리, 그렇죠? 무결성, 기반의 비복지성 이렇게 키워드 빼면 되죠. 그러면 두 개, 뭐 한 개, 뭐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첩과 얽힘과 그렇죠? 이동성, 우월성 이런 애들은 적당히 합쳐서 넣으면 되죠. 어차피 크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리고 얘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야 텍스트가 줄죠. 왜냐면 채점을 이거로 할 건데 여기가 아니에요.
얘가 일로 가야 채점이 되죠. 여기 왜 띈 거예요? 그쵸? 서브 단락은 띄어 쓰이는 거 없습니다. 이거 간결 쓰셔야 돼요, 이러면. 오케이요. 그림 어디 갔어요? 지금 다 텍스트인데? 이러면 시간이 안 돼요. 네, 일단 목차 다시. 정하자. 목차를 다시 고민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내용이 많아요. 내용은 수상하지 않습니다. 개념 정도 도식 안에 텍스트 중요해요. 느낌표 잔뜩. 일단 이렇게 13, 40점이죠. 자, 디지털 포렌식. 아유, 또 쉬운 문제. 그래서 쉬운 문제. 하지만 가나다라 맛까지 물어봐서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왜 1, 2, 3밖에 없어요? 가나다라 맛까지 물어봤을 텐데. 유형과 절차, 증거 수집, 시스템 증거 수집, 응용 증거 수집. 이거 이 아니고 가나다라 마잖아요. 가나다라 마로 가야죠. 제 목차는 그대로 가라고 했잖아요. 문제의 목차는 그대로. 가나다라 마까지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1, 2, 3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목차를 이렇게 자꾸 쓰는 건 나중에 내 마음이지. 그렇죠? 시험 문제가 가나다라 마면 가나다라 마라고 적어주세요. 특히 아이고 또 이것도 이것도 아니죠. 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계속 안 고쳐지고 있어요. 1교시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의랑 도식은 하나로. 정제신현문을 다 쓸 시간도 없잖아요. 이단표로 쓰실 시간에 지금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싶으셨으면 유형은 다음 달락에 썼어야지. 여기 위에 정의도. 포렌식에 대한 개요로 하고 여기다 정제신현물을 도식으로 그려주고 정의를 밑에서 쓰시던가. 아니면 디지털 포렌식은 유형과 절차, 증거 수집 기반, 유형과 절차 기반으로 처리하고, 수집 기법으로는 이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최근에 활용되고 있어, 법적의 증거로 활용돼, 이런 내용을 난 쓸게라고 하고, 디지털 정의를 쓴 다음에 유형과 절차를 그 다음 단락에, 이 단락에다가 썼어야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목차예요. 근데 워낙 물어본 게 많으니까. 기본 원칙을 적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싶으셨다. 그러면 디런트 포렌식 정의 및 유형과 절차라고 여기다 아예 박으시고 그래서 가에다가는 얘를 하나로 합친 도식과 정의를 쓰시고 나에다간 유형과 절차를 아예 적었어야죠. 음. 근데 물어본 게 유형과 절차면 이미 유형이랑 절차를 이렇게 적은 거 간글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지금 보시면 한 줄에 하나씩인데 막 난리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기본은 유지해 주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줄에 텍스트 한 줄씩. 짧게 쓰시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글씨가 작고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글씨체가 안 좋은 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거는 하다 보면 바뀌어요. 하지만 띄어쓰기가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글씨를 작게 쓰거나 띄어쓰기를 안 하면 텍스트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키워드가 하나도 안 보이고 채점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 필사하세요. 필사하시면서 이 연습을 하셔야죠. 남들 쓴 거 보세요. 지금
실수 안 하시는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동일하거든요. 몇 주째 지금 답안이 비슷해.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걸 수정을 계속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피드백 드리는 걸 최소한 한 주에 하나씩은 바꿔야지. 그 9주 동안 최소한 9개 이상은 바꿔야죠.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데 안 바뀌면 이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목차 어디 갔어요? 헤더. 헤더 설명이 있어야 되고. 띄어쓰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차를 빼면 몇 줄? 목차 빼면 몇 줄? 목차 빼면 몇 줄이어야 돼요? 최소한. 1교시 형은 헤더 포함 7줄, 키워드 6개니까. 2교시 형은 헤더 포함 9줄, 최소한 8개는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5줄밖에 안 되잖아요. 양이 안 돼요. 그렇죠? 얘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얘가 가나다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물어본 내용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3개 합쳐야 돼요. 네트워크 이거 맞죠?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네트워크 그리고 가나다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얘 목차도 여기로 들어와야죠. 서브 목차가 너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다음에 그 한 줄 들여쓰기, 2줄 들여쓰기 아니죠? 띄어쓰는 거 안 되고. 그래서 쓸 내용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 표로만 가시든 한이 있어도 최소한 6줄. 진짜 죽어도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시간 없어. 그럼 그래도 6줄. 이미 물어본 게 많으니까 6줄씩만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얘 가나다로 넣어야 되니까. 그럼 최소한 키워드 6개씩은 박아 넣었어야 되는 거고. 띄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징 설명이랑 활용 증거 수집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요거 지금 표 하나로 제가 넣으라고 했는데 연습을 좀 더 해주세요. 지금 네모가 막 작아지는 거 보니까 연습이 덜 됐어. 절차가 너무 많아요. 하드웨어 소프트 하나를 합치고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으면 네모 한 4개로 끝낼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어차피 같은 내용인. 텍스트만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기 마찬가지 텍스트 너무 많아요. 지금 왜 비교죠? 증거 수집 방법인데 디스크 투 디스크랑 디스크 투 파일 얘가 밑으로 와야죠. 절차 안 물어봤고요. 정의 안 물어봤고요. 장단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증거 수집 방법을 물어봤지. 증거 수집 방법을 써야죠. 디스크 투 디스크랑 디스크 투 파일을 그룹핑으로 빼고 여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디스크 투 디스크 복사하는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으면 이제 툴이라도 적으셔야죠. 디스크 투 디스크로 복사하는 방법 중에는 장치 이용한 것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이용한 것도 있어요. 뭐 그렇게 나누셔도 좋고 여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나눴으니까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나누고 디스크 투 디스크 하는 기법들 여러 가지 적을 수도 있고요. 케이블로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복사하는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미지로 떠서 옮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요즘에는 안 쓰는 것 같지만 노턴 같은 옛날 툴 같은 거 있어요. 노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툴 중에 디스크 복사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으니까 저는 하드웨어 쪽 유지보수 했었으니까 결국 유지보수하는 방법에 있던 기법들이에요. 그거 복사하는 거니까. 근데 어디에도 지금 포렌식인데 증거 수집인데 정제 신현무에 대한 이동 얘기 하나도 없어. 연계 보관성 중요하다 이런 내용 좀 어디 강글이나 이런 데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텍스트 줄여주세요. 답안 작성법. 다시 필요한 글씨는 일봉이라고. 충분한 띄어쓰기.
한 줄에 텍스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텍스트 크기는 동일. 이게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필사 필요합니다. 필사 해주세요. 자, 연습. 아,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이 있고요. 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씨체는 저 진짜 뭐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써드리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저 웬만한 악필 저리 가라 할 만큼 악필이에요. 지금 글씨체가 나아진 글씨체라니까요.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아진 글씨체. 다시 조금 악필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래도 제가 붙을 수 있었던 근거는 확실한 띄어쓰기. 저 띄어쓰기는 진짜 잘했어요. 하라는 대로 잘했어요. 제가 잘하는 건 하라는 대로 잘해요.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 말 잘 들어야지 붙어요. 저희가 엄한 거 시키지 않거든요. 한 주에 하나씩. 제가 뭐 하라고 하면 다 했어요, 저, 진짜. 물론 초반에 하라고 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건 한 번에 못했어.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하나씩 다 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꼭 해주시고요.